국정조사 특위가 7월 2일 날 잠실에 간다고 해요. 네. 7월 2일이면은 모레입니다.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날 국조특위가 잠실 현장에 간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를 보니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6일째 개표소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공 올림픽공원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군요. 7월 8일 날 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공식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7월 8일에 미리 한번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7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함이 제대로 있는지, 또는 투표함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 있죠. 투표록, 투표용지, 개표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관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사전 점검 차원으로 한번 가보겠다. 자, 그런데 실제로 7월 2일 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울다르크라고 뭐 이야기를 하던데, 국조특위가 만약에 오면은 여기 계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조특위가 오면 이 못 들어간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조특위는 현장에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조특위까지 거부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국조특위는 좀 가서 사전 점검 차원에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네. 어제 방송한 거 궁금하시군요. 어제 투표한 결과는 오전 11시에 방송하는 게 좋겠다는 분이 49%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오늘 오전 방송 데이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최종 방송 시간을 결정해서 오늘 저녁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방송 시간, 편성 시간을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오늘 저녁 방송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2일 날 국조특위가 현장 방문할 때, 그러니까 이건 현장 방문입니다. 그냥 점검. 7월 2일. 7월 8일에 공식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자, 특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나왔습니다. 잠실 민주항쟁 26일 만에 특검하자, 선관위 특검하자고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하자고 할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한국일보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지율 하락에 놀랬나? 선관위 특검 카드 꺼낸 민주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처음에는 그냥 중앙선관위 조사하고 국정조사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당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자 제도 개선도 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뭐 이렇게 한국일보는 분석을 해요. 당초 민주당은
특검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합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 거부를 고리로 공세를 펴니까 민주당이 너무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특검 받는다고 하는 건요, 이게 누가 싸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1번, 애국 국민들이 잠실 핸드볼 경기장을 에워싸고 거기서 지금 민주 항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뭐 아무도 없었다면 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연일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니까 가능한 겁니다. 외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어야 사과가 떨어지죠. 이걸 지금 당내 분탕질이라는 내부 총질러, 국민의힘 내부의 내부 총질러들이 알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총질러들이 이번 이 민주당의 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저 카드 내놓은 거 저기에 한 일이 있습니까?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예, 기여한 바 없어요. 이건 오로지 국민들의 민주항쟁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의 굽히지 않는 결기,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특검이. 뭐 어느 한 분이 그 댓글 쓰셨지만 미래 뭐 대안 없는 미래? 대안과 미래? 뭐 대안 없는 미래? 그 단체 국회의원들 누가 한 명 그 올공에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면서 당일 투표 수개표 하자고 한 적 있어요? 그게 민주당에 신금을 올려가지고 민주당이 특검 받자고 했나요?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역사를 바꾸는 것은 현장에 나오는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현장에 나온. 그리고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보려고 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덕분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내일 저녁에 한 9시부터 거기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7월 1일. 자, 그 다음 정점식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요걸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면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이란 건 뭐냐?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수용하는 척하면서 흐지부지 시킨 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꼼수를 둘 줄 몰라요. 무슨 꼼수를 둘 줄 모릅니다. 이번에는 그 같은 거짓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국회 원구성 협상하듯이 팩스 한 장 달랑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야당과 국민의 뜻을 짓밟는 면피용 특검을 시도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 특히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되면 특별검사. 자, 특검이 도입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잠실 올공에 핸드볼 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 항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거기서 이제 쭉 가고 주말에도 뭐 푸드 트럭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법이 뭡니까? 해법이 뭐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가장 확실한 해법은 특검입니다. 국정조사, 저거 확실한 해법 아닙니다. 저 벌써부터 뭐 상임위원장부터 윤상인 의원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제가 더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거기 선관위원들 몇 명 나옵니까? 오전에. 대부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오후 되니까 이제 뭐 슬금슬금 나와서 자리 지키다가 뭐 버티다가 사라지고 이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 별 그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압수수색도 하고 제가 오늘 드루킹 이야기도 좀 할 텐데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해서 이 진상을 파악하고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특검의 방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특검의 3대 성공 조건. 특검의 3대 성공 조건이 뭐냐? 자, 첫 번째. 선관위 특검의 성공 조건 1번.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가져야 된다. 드루킹 특검 제가 드루킹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드루킹 이야기를 하면은 드루킹 사건 아시죠 여러분?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시 댓글 여론 조작해가지고 구속됐죠. 그죠? 현직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자, 그런데 이 드루킹 특검의 합의문이 제가 합의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드루킹 특검을 어떻게 합의했느냐 여야가. 특검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누구냐?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입니다.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당시 김경수 드루킹 특검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 변호사가 4명을 추천을 합니다. 먼저 대한 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서 요걸 야 3당이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서 2명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2명을 당시 문재인에게 추천했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써보세요. 민주당이 그 특별검사 추천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한번 여러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드님. 절대로 안 됩니다. 네. 2번입니다.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2번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2번. 아, 이제 여러분 공부 잘 되시죠? 오늘 공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 매거진 쫙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특검으로 뚫어가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평소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도적 투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애국우파입니다. 제도적 투쟁. 제도적 투쟁이 아니라 무장 봉기하고 이런 거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투쟁. 그럼 제도적 투쟁이란 건 뭐냐? 바로 특검 이런 겁니다.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잘못 터치 2번.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게 2번입니다, 여러분. 영풍TV는 2번이 많은데 우잘사TV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2번 많으시네요. 네.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영풍TV도 보시고 우잘사TV도 보시고 지금 이영풍TV가 한 1000명 넘게 보시고 있고 우잘사TV가 지금 한 500명 보고 계십니다. 네. 당근 2번이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겁니다. 해답은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아, 처음에 이제 건의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들이 다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하겠죠. 야당 쪽에. 그럼 지금 야당이 누구냐? 여기서 이제 고민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그 다음에 개혁신당, 또 뭡니까? 정의당, 조국당도 이게 야당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범여권인데. 그래서 결국은 범여권인 조국당이라든지 저런 좌파 정당은 빼고 국민의힘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된다. 즉 정점식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다. 당시 그래서 드루킹 그 특검 같은 경우에 허익범, 그러니까 4명이 추천됐거든요. 당시에 변호사 4명이 대한변협이 변호사 4명을 추천했습니다. 허익범, 임정혁 변호사, 그리고 오광수 변호사, 김봉석 변호사, 이 4명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고 교섭단체 야3당이 이 4명 중에 2명을 골라냈습니다. 그게 허익범, 임정혁이었습니다. 요 2명을 문재인에게 올렸는데 문재인이 허익범을 찍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 그 일지를 보면은 일지 이야기하기 전에 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누가 가지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수사 범위입니다. 수사 범위. 여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래픽에 보면 용해 증명서라 해가지고 송파구 선관위가 7.4톤에 해당되는 인쇄물을 그냥 아예 녹여버렸죠. 완전히 증거인멸했죠. 그죠? 당시 드루킹 특검에서도 가장 중요한 합의문의 1번이 누가 추천하느냐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수사 범위입니다. 수사 범위. 어디까지 수사할 것이냐. 당시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범위, 조작 행위라고 해서 폭넓게 수사 범위를 잡았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이렇게 해서 폭넓게 그물을 쳤습니다.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등.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가령 수사 범위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아니고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죠. 미지급. 있었는데 지급 안 한 거잖아. 있었는데 지급 안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여기 보면은 수사 범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을 크게 쳐야 돼요. 그물을. 단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넘어서서 투표지 이송, 이상한 투표용지 등등
일부 지역의 동일 득표수 논란. 다 여러분 보셨죠? 인천 송도 1동 2동. 인천시장 후보 박찬대, 그 다음에 박종진 후보. 득표수가 똑같잖아. 똑같은 게 몇 개 있잖아. 이 전산 조작이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선거 공정을 흔들어버린 모든 의혹 사태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수사 범위를. 그물을 넓게 쳐야 된다. 넓게 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오늘 공부합니다.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번은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 이게 1번. 성공 조건. 2번. 수사 범위를 부정선거 의혹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있게 해야 된다. 투표용지 부족?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에요. 투표용지 부족이란 말 누가 만들어냈어요? 선관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입니다.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있었는데 지급 안 했잖아. 투표 못하게 하려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투표율 떨어뜨리려고. 본투표율 떨어뜨리려고. 특히 강남 지역에. 호남 지역에 뭐 투표용지 좀 미지급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잇따라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미지급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도 광범위하고 강범위하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딱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뭐 듣고 넘어가는 시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를 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하나 더. 이 특검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요. 자,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그 다음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요까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남아있어요. 요거 광고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갈 테니까 광고 보시면서 어떤 해답이 나올지 여러분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올려주세요. 댓글에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 세 번째 성공 조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해답을 올려주셨나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자, 1번이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2번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죠. 세 번째가 뭐냐, 이거 세 번째가. 여기 보면 뭐 박상용 검사 추천, 위원장 야당이, 수사 인원 및 기간, 구속 수사 서버,
우병우 추천, 또 우잘사 계신 분들 한번 봅시다. 검사의 독립성, A웹, 문영배, 뭐 63 원천무효, 뭐 등등. 우잘사 보시는 분들은 좀 답변을 좀 더 활발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황교안, 주진우, 국힘 주도로.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자, 그래픽 한번 올려줘 보세요. 세 번째 성공 조건. 세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세 번째. 김성태 단식 투쟁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제가 김성태 의원 좋아해서 저런 사진 올리는 거 아닙니다. 김성태 의원 저 잘 몰라요. 전에 한번 무슨 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가서 악수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이거 내리세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지가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2017년에 3월 23일 중앙선관위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의혹을 제보 접수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불거진 거 아시죠? 당시 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인가요? 야, 이거 수상한데 이거 댓글이 왜 이렇게 뭐 이상한, 처음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달 뒤인 5월 5일 날 선관위가 검찰에 드루킹 이거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16일 검찰이 내사 끝에 드루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요. 그러니까 역사에 그냥 기록이 안 될 뻔했습니다. 자, 2018년이 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2018년 1월 19일 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요. 그리고 1월 31일 날 민주당이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추미애, 보수의 어머니. 자, 그래서 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드루킹 등 3명을 체포합니다. 전격적으로. 왜? 문재인 정권 때 그 정권의 핵심 정치인인 추미애 등이 나서니까 경찰이 잡아오는 거죠. 드루킹 등 3명을 체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특검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던 차에, 자, 그래픽 다시 올려주세요. 저 일이 벌어집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들어갑니다. 5월 초부터 단식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하느냐? 특검하라. 드루킹 특검하자. 이 단식에 들어갑니다. 한 9일, 10일 단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 결과 문재인이 6월 7일 날, 그러니까 김성태 단식이 5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5월 첫째 주. 한 달 만에 문재인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허익범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이게 이제 일지를 보면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5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단식을. 5월 초에 들어가는데 5월 21일 날 드루킹 특검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됩니다. 즉 뭡니까? 3주 정도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이 싸운 거죠. 싸운 겁니다. 투쟁한 겁니다. 특검이 성공하려면 야당이 투쟁해야 됩니다. 야당이 투쟁하지 않는데 여당이 뭐가 답답해서, 집권 여당이 뭐가 답답해서 특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단식 투쟁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지금.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해야 되느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필요하면 단식도 해야 됩니다. 특검 제대로 하자고. 장동혁 대표 뒷다리 잡을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정말 제안 드립니다. 대안과 미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성권 간사부터 단식하세요. 특검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 촉구를 위해서 릴레이 단식이라도 해보세요. 대안과 미래. 어제 대안과 미래 그 국회의원들 사진 있습니까? 한번 올려보실래요? 대안과 미래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20여 명의 대안과 미래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정중하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안을 마련해 봅시다. 대안이 뭡니까? 특별검사제 성공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 이름을. 이성권, 김재섭, 서범수 의원은 머리만 깎지 말고, 유영원, 고동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형동, 박정훈, 배준영,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은 맨날 저 당대표 사퇴하라는 소리만 하지 말고, 이상휘, 정연욱, 조은희, 진종호, 최영두, 64, 24, 24명이네요. 자, 이 24명, 여기 플러스 또 있죠. 여기 지금 안 나오는 뭐 정성국, 뭐 배현진, 뭐 등등 있잖아요. 친한계 의원들. 제가 그분들께 정중하게 요청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관위의 이번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에서 투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식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투쟁. 자, 이분들 바꿔주세요. 사진을. 김성태, 선관위 특검 단식 투쟁. 선관위 특검 성공 조건 3번은 뭐냐? 야당이 똘똘 뭉쳐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천막 치고, 국회 앞에 천막 치고 단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미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대안 없는 미래 떠들지 말고, 특별검사, 선관위의 이번 이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낼 수 있는,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특별검사가 확실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대안과 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식이면 단식, 삭발이면 삭발, 뭔가 대안을 내봐봐. 대안을. 투쟁력이 있어야 여당과 집권 여당이 두려워서라도 특별검사를 그래 국민의힘 추천으로 해라라고 합니다.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 2-3인가요? 2-4 게이트 앞에 가면은 제가 본 것만 7일째 단식하셨던 청년이 있어요. 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굶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야당 국회의원들. 그래서 촉구합니다. 대안과 미래, 친한계 국회의원들 전부, 또 그 이외 국회의원들 전부 특별검사,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쳐 줄 수 있는 야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제대로 활약하기 위해서 김성태 10년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처럼 단식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나와보라 이거예요. 그럼 진정성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건 일지를 보면은 2018년 6월 7일 문재인 허익범 특별검사 임명했습니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검이 가서 휴대전화 21개, 유심 케이스 53개를 확보하고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서 댓글 22만 1729개 클릭한 혐의로 추가 기소. 그런데 갑자기 7월 23일 노회찬 의원 서울 중구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을 특검이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특검팀이 드루킹에게 징역 7년, 김경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2019년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법원이 드루킹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김경수에게는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김경수가 다시 드루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그 다음에 김경수가 다시 법원에 보석 청구. 보석 구속 77일 만에 또 보석이 인용이 돼서 석방됩니다. 결국 김경수는 그 뒤에 또 2심 재판부 선고 연기, 즉 보석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 거죠. 2020년 뭐 대법원의 상고, 그래서 2021년 7월 21일이 되어서야 김경수 지사 댓글 조작 2년, 공직선거법 2년 확정. 그래서 구속이 됩니다. 여기 김경수 당시 구속되는 기사를 보면 2021년 7월 26일 기사가 있네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면서 창원교도소에 수감. 즉 이 말은 여러분,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도 집권 여당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강력한 투쟁력을 가진 국민 저항이 있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식 같은 거 불사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없는 미래 국회의원들, 친한계 국회의원들, 특히 당 지도부 흔들어대는 국회의원들께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단식을 해주세요. 특별검사가 국민의힘 추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정선거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그물을 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대안과 미래,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단식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진정성을 좀 살짝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식이 어려운 사람은 삭발도 하세요. 삭발. 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배지들 101명, 이 110명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누가 단식할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려주세요. 선관위 특검 성공적 조건 1, 2, 3를 이야기했습니다. 1번, 특별검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된다. 2번, 수사 범위는 부정선거 의혹 전반으로 그물을 크게 쳐야 된다. 넓게 쳐야 된다.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 이것만 하려고 특검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 전반에 대해서 그물을 넓게 쳐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 1번과 2번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 뭐냐? 국민의힘 배지들이 특별검사가 확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단식을 포함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미 국민들은 잠실 올공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연일 한 달 가까이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배지들 더 나와야 되고 단식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민주당과 집권 여당이 두려워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진실을 파헤쳐서 부정선거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픽 올려보세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살생부 명단 나왔습니다. 강명구 의원의 텔그램에서 나온 사진이 뉴스원 카메라 기자에게 포착이 되어서 뉴스가 됐습니다. 배현진, 진정호, 김종혁, 박상수, 한기호,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텔그램이 오고 갔습니다. 아, 이게 살생부 명단인가? 자, 그 다음 그래픽. 장동혁 대표의 진격의 정치. 의총에서 뭐라고 해도 난 사퇴 안 한다. 그런데 어제 한국일보가 오보를 냈죠. 그 다음 그래픽. 네.
장동혁 대표가 뭐 특검하고 저 법사위원장 문제만 해결되면 사퇴하는 것처럼 이 보도를 했죠. 오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난 사퇴 안 한다. 자, 그다음 조갑제가 뭐라고 했느냐? 비과학적인 호남 반도체, 정권 날리고 나라도 절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만에 좀 그 쓸만한 말씀을 하시네. 우리 조갑제 위원께서. 비과학적인 호남 반도체, 정권도 날리고 나라도 절단될 것이다. 간만에 좀 상식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동욱의 핵심 직격. 호남 반도체 사건은 최악의 정치 개입이다. 나중에 감옥 갈 일이다. 어제 최고위원회 있었던 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본질 때리기. 민주당 호남 반도체 주변에 있는 땅 전부 다 깔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남 장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땅 주인들 누군지 다 깔아. 그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직자, 민주당 호남 카르텔 누군지 한번 보자. 땅 주인 다 깔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